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존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선택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선택 활동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48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승패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고요. 참고할 거는 가위를 냈을 때 조건문을 참고해서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위를 냈을 때고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랜덤, 임포트 랜덤이라고 해서 랜덤이라는 모듈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랜덤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랜덤은 어디서 사용하느냐? 컴퓨터에 사용을 합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어떤 값을 가져야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플레이어로 값을 냈을 때 쉽게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1부터 3 사이의 값을 랜덤으로 갖게 만들 겁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는 1부터 3 사이에 어떤 값이 컴퓨터가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값을 입력하게 되겠죠.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input이라고 했어요. 이 input을 이용해서 작성이 되는데 보면은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여기 예시를 보면 가위는 1, 바위는 2, 보자기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숫자 1, 2, 3을 입력하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1은 가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2는 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3은 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컴퓨터도 1부터 3 사이의 값을 받았는데 그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가위바위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조건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if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조건식으로 컴퓨터랑 플레이어의 숫자가 같을 때를 얘기합니다. 즉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인 경우에는 가위를 낸 경우고 2는 바위 3은 보자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을 냈을 때는 당연히 비겼습니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이 경우가 아닌 경우가 생기겠죠. 그 경우에 첫 번째 경우가 바로 플레이어가 1을 냈을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1인 경우, 즉 내가 가위를 선택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 내가 졌는지 이겼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위를 낸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위에서 일단 한번 비긴 거는 했죠. 그래서 컴퓨터는 일단 1을 낸 경우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3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if를 해서 이 안 조건문에는 조건문을 넣어서 중첩 조건문이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 2라는 값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2인 경우에는 컴퓨터가 바위를 냈기 때문에 내가 졌습니다가 되겠죠. 나는 가위를 냈고 컴퓨터는 바위를 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가 아닌 경우겠죠. 1과 3이 나올 텐데 1은 여기 위에서 이미 비겼을 때 썼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아닌 경우니까 else에 해당하는 거는 이 3의 경우가 될 겁니다. 3은 가위바위보로 쳤을 때 보자기라고 했죠. 그래서 가위랑 보랑 컴퓨터는 보를 내고 나는 가위를 냈기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플레이어 2 내가 바위를 냈을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내가 바위를 냈을 때 컴퓨터의 경우의 수는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겁니다. 1은 가위, 2는 하위, 3은 보라고 했어요. 근데 다중 if문이죠. 그러면 앞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죠. 컴퓨터가 플레이어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2를 냈을 때 컴퓨터가 2를 낸 경우는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가위랑 보자기 있죠. 1, 3 요거를 if문으로 작성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첩 조건문으로 if라고 적고 컴퓨터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콜론을 찍어주고 이때는 컴퓨터가 가위를 낸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나는 바위를 냈고 컴퓨터는 가위를 냈기 때문에 이겼겠죠. 이겼습니다. 가 되고 이렇게 가위를 적는데 바위가 더 위니까 이렇게 적고 이렇게 표시하고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else 그리고 else문 다음에는 이때는 컴퓨터가 3을 선택하는 거가 될 겁니다. 컴퓨터가 1 이외에는 2랑 3이 둘 다 존재하지만 아까 위에서 비긴 경우를 이미 처리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삭제가 되고 보자기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3인 경우는 보를 낸 경우가 될 겁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린트 찍어주는데 이때 컴퓨터는 보자기를 내고 나는 바위를 냈으니까 당연히 졌습니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바위, 컴퓨터는 보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다음 플레이어가 3을 냈을 경우를 볼게요. 즉 3은 보자기를 낸 경우죠. 보자기를 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if 컴퓨터가 1을 낸 경우 할게요. 그래서 컴퓨터가 가위를 낸 경우겠죠. 그러면 나는 보자기를 내고 컴퓨터는 가위를 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졌겠죠. 보자기를 냈으니까 프린트 졌습니다. 나는 보자기를 냈고 컴퓨터는 가위를 냈으니까 당연히 졌겠죠. 그리고 else 컴퓨터 할 때 1 이외의 값 1, 2, 3 중에 이외의 값 1을 지우고 나서 2랑 3 중에 올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먼저 비긴 경우를 했으니까 내가 보자기를 냈을 때 비긴 경우 3은 지우고 나머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e는 여기 이렇게 적고 else 밑에 print else가 선택됐다는 것은 2를 컴퓨터가 2를 냈다는 거고요. 2를 냈다는 거는 뭐냐면 바위를 냈다는 거죠. 즉 컴퓨터는 바위를 내고 나는 보자기를 냈으니까 내가 이겼겠죠? 이겼습니다. 나는 보자기, 컴퓨터는 바위. 즉 내가 이겼다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모든 경우의 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 149페이지의 선택 활동을 보면 이제 두뇌학습 게임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임의의 두 정수와 연산자로 문제를 만들어 문제를 마칠 때마다 점수에 20점씩 추가하고, 첫 번째 점수에 20점 추가합니다. 문제를 다 풀면 획득한 점수를 출력해주는 두뇌 학습 게임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문제를 맞춰야 되고요. 첫 번째, 점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이것도 살펴볼게요. 이때도 임의로 두 정수와 연산자를 정한다고 했으니까 랜덤 모듈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수는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calculation의 약자인 cal을 함수 0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 스코어 점수는 문제를 맞출 때마다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점수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역 변수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코어를 해서 전역 변수 스코어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A, B, C를 하는데 A랑 B는 1부터 10 사이의 숫자 값을 받아오는 거고, C는 1부터 3 사이의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가위바위보처럼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여기 보면은 C가 1인 경우에는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고 C가 2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lse라고 해서 나머지 3의 값을 가지면 곱하기 프로덕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각각 선택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 출력을 한번 해보겠죠. A의 값은 1부터 10 사이의 값이 될 거고요. 오퍼레이션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빼기, 곱하기 이 중에 하나가 출력이 될 거고, B는 1부터 10 사이의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레스 추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값 4 더하기 5가 나오게 되면 이 4 더하기 5에 대한 값을 추측해서 값을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 더하기 5가 만약에 내가 계산한 그 결과가 9라고 하면 9를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인풋으로 값을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값이 문제의 정답을 맞췄는지 확인을 하고, 또 정답을 맞췄으면 점수를 20점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이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 20점을 추가하게 될 텐데요. 만약 오퍼레이션이 더하기인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먼저 if라고 하고 input 값 less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지 비교를 하는데 어떤 것과 같은지 비교를 하냐면 a 더하기 b의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더하기니까 a 더하기 b가 내가 추측한 값과 같은지 비교를 해서 같으면 정답이겠죠. 정답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20점을 추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코어에다가 스코어 플러스 20점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if 중첩 조건문 만들고 내가 추측한 값과 실제로 계산한 값 a 빼기 b의 값이 같으면 스코어의 값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건 정답인 경우죠. 정답인 경우 추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증감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곱하기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는 조금 색다르게 less에 not equal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a 그냥 위에랑 똑같이 먼저 해볼게요. a 곱하기 b 라고 적고 여기에 있는 왼쪽 식과 오른쪽의 식이 같으면 정답이기 때문에 스코어의 점수를 이렇게 20점 더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계산이 끝나면 이렇게 획득 점수를 출력하게 되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등호로 표시를 했죠. 이 마지막 것만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f less 내가 추측한 것과 a 곱하기 b 여기서 원하는 결과값이 다른지 질문합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오답이겠죠.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else인 경우에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else 밑에다가 스코어 플러스 20이라고 적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이거를 좀 크게 적자면 if s not equal a 곱하기 b 이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이게 참인 경우에는 오답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else인 경우 이게 아닌 경우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less b가 될 거니까 정답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될 거예요. else가 그래서 스코어 플러스 이퀄 2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